반갑습니다. 김준입니다.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요, 그 책임질 사람이 뭐 한둘이겠습니까만, 뭐 탄핵 몇 적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우리 공화당에서 그 내건 그런 탄핵 몇 적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탄핵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요,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인물이 바로 이 박영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 9명이죠. 선고할 때는 8명이었습니다만 그들 전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관련해서 그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 이들 모두가 정말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 안에서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언론 선동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언론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헤아리고 팩트 보도한 언론이 있기는 했습니까? 저는요, 재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언론을 처음 봤습니다. 여야가 없고 좌우가 없더군요. 이제 그런 무차별 홍수 속에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그때 구사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엄청난 태극기 그 탄핵 무효 외친 그 애국 이제 시민들이 있었지만 정말 무력했죠. 언론에서 단 한 줄도 보도도 안 해주고 그렇게 끝나버렸죠. 그야말로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은 회한으로 남겠지만 그 씹어보면 그 당시에 지금 정말 연루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언론에 의한 농단이 일단 컸고요. 그 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김무성, 유승민 같은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요한 포스트에 앉았던 게 정말 컸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뭐 이래저래 찾아보면요, 아군 진영에서도 또 잘못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무너지게 한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었을 테니까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겠죠. 자, 그 가운데 반드시 저는 탄핵 10적을 뽑는다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박영수입니다. 특검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특검의 전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특검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검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사람만 기억이 나네요. 박영수만. 그야말로 특검의 전설입니다. 오래 하기도 했어요. 한 5년간 했었죠. 5, 6년간. 재판 끝날 때까지 특검을 했으니까요. 사실상 이제 감옥액이 확정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정말 통쾌한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박영수가 언제 걸리느냐 이걸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요, 이제 일제히 이제 뉴스가 나갔으니까 뉴스 자체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만배가 천화동인에서 출금한 140억이 박영수 인척에 흘러갔다는 겁니다. 돈도 큽니다. 단위가 여기는 뭐 보통 몇십억, 뭐 많은 건 1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천화동이 1호에서 473억 원을 원래 출금을 했는데, 이 천화동이 1호가 누구 거냐? 김만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이재명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출금한 473억 중에 박영수 인척에게 140억 원이 갔다. 왜 갑니까, 그걸로? 거기를 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수뿐 아니고 권순일, 이런 어떤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이런 게 뇌물죄,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성립이 되었다고 이제 본다면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겠죠. 그야말로 이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권순일도 괘씸합니다만 여기 박영수는 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았죠. 이 박영수는 언젠가 보니까 어떤 언론에서 박영수를 추적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막 피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박영수는 아마 맑은 대낮에 하늘을 이제 보고 살기 힘들 겁니다. 그게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잖아요. 그런 것과 좀 닮았다. 자, 김만배 리스트라고요. 이게 정말 빙산의 일각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법조계, 언론계, 뭐 검찰에도 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뿌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그리고 국회의원들 전방위로 뭐 수도 없이 많이 뿌렸을 것 같은데,
그 액수가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이며 받아 먹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숫자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요. 검찰에서 반드시 밝힐 것으로 이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아무튼 김만배에 대한 전방위 법조 로비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속도를 높이라고 언론에서 사설로 막 때리네요. 이렇게. 자, 언론에서 이렇게 다그치게 되면 수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나 우리 여의도 국회 의원들이 이제 겁을 내는 게 이 언론 아닙니까? 언론이 이런 식으로 자꾸 떠들어대면 어떻게 감당을 못 한다고요. 김만배 언론계 로비 인맥 파악 현황 고위 법조인 실명 공개된다. 공개해야죠. 당연히. 자, 여기 보면요. 6일 전에 뉴스 보면 최보식의 언론, 이 최보식은 사실 할 말 하는 보수 언론인 아닙니까? 자, 윤 대통령과 친한 박영수 전 특검 등은 봐주기 수사하나? 이때까지는 박영수가 언급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6일 전에 이런 뉴스가 나갔는데 바로 이렇게 터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터졌죠, 이게. 김만배 천화동인 1호에서 473억 출금, 박영수 인척에게 140억 원이 갔다. 김만배가 아니고 이 박영수도 드디어 걸린 겁니다. 그 검찰의 수사망에 이제 걸렸고 포착이 됐고 사법 처리의 길을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 아래 권순일이도 있네요, 사진에. 김만배,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재점화 50억 클럽 수면 1호. 자, 이 박영수와 권순일 이 둘은 역사의 대죄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 수사 펜앤마이크 한 주 전에 정작 김만배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막 때렸잖아요, 언론에서.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언론과 검찰이 마치 장군 멍군 하듯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언론에서 이렇게 제기하면은 검찰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새로 밝혀낸 것이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정황을 다 이렇게 캐치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절해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시간 조절해가면서 하나둘 이렇게 던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김만배, 박영수 이 고리는 또 어떤 폭발적인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 지금요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렸는데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에서 출금한 돈 473억 원 가운데 최소 140억 원 이상이 분양 대행업체 A사 이모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존에 알려진 109억 원 외에도 추가로 31억 원 이상이 건너간 정황인데요. 이 A사의 이모 대표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대장동의 수성한 자금 흐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또 이 A사는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에 분양 대행권을 독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도 이렇게 수상한 냄새가 진하게 나죠. 이 이제 김씨라는 사람은요, 천화동인에서 돈을 출금한 2019년 전후 이 대표가 몸담았던 B사에 31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B사라고 한 곳은요,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SPC라고 합니다. 이 대표가 당시 대표로 재직하던 C사와 C사의 자회사 D사 등이 투자에 설립됐습니다. 뭐 이거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A, B, C, D, 이 대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워낙 이게 수사하면 할수록 사람이 자꾸 추가가 되잖아요. 일일이 이거 이해하려고 그러면 암기해 놓고 아니면 따로 각자 인물을 적어 놓고 역할 이런 거 다 이렇게 캐치해야지 이거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복잡한 사건입니다. 돈도 너무도 전방위로 많이 지금 뿌려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런 사건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관련 진술을 지금 받았고요. 확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2019년 4월에도 이 김씨라는 사람이 이 대표에게 109억 원을 송금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109억 원 중에
100억 원은 토목건설업체 이사 대표 남모 씨에게 건너갔다고 진술했다. A, B, C, D, E 이렇게 자꾸 익명으로 나오니까요.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너무도 이렇게 난해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나 씨라고 하는 사람은요. 2014년에서 2015년에 이 대표에게 20억 원을 건네면서 대장동 토목 사업권을 받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2019년 이 대표가 나 씨에게 100억 원을 건네자 대장동 관련 폭로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입막음조로 100억 원을 줄 정도면 도대체 이 사업의 규모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눈먼 돈 그리고 보험 성격으로 나갔던 돈들이 도대체 얼마냐는 겁니다. 얼마냐. 그리고요. 나씨가 이 나씨라는 이 사람이 이 대표에게 건넨 20억 원 중 5억 원은 이 대표가 박영수 전 특검의 계좌를 거쳐 김 씨에게 보내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2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기도 했었죠. 요거는 뭐 이미 알려져 있었죠. 그 후에 이런 왕건이가 터진 겁니다. 140억 원이 인척에게 갔다. 뭐 빼박이죠. 이 정도면은. 자, 시간의 문제다. 검찰이 지금 뭔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검찰은 이 김 씨가 473억 원 중 여기서 말하는 김 씨는 김만배입니다. 수표 17억 여원을 인출한 뒤에 명동 환전상을 통해 명동 환전상입니다. 자금 세탁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상당수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턱밑까지 이제 미쳤다. 이재명의 바로 턱밑까지 칼이 지금 겨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박영수가 특검을 하면서 한 푼도 안 받았다. 뭐 이런 개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당시 여러 가지 뭐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뭐 어쨌거나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검 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 이하에 있는 그 검사들은 칼잡이들 아닙니까? 뭐 그들에게 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래 봅니다. 좌우지간 주요 포스트에 있었던 인물들, 그들이 불법한 탄핵, 어쩌면은요,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그런 어떤 무리한 탄핵을 감행한 결과 엄청난 역사적 왜곡도 일어났고, 나라 안에서는 또 엄청난 어떤 갈등과 분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한 개인이 다 질 수는 없을 거예요. 요소요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직간접으로 이 탄핵에 연루된 그런 공모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언론도 정치권에서만 책임질 일도 아니에요.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안에도 일부 뭐 책임질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모든 것을 당장 어떻게 규명하고 그걸 뭐 뒤집거나 뭐 명예회복을 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긴 시간을 살다 보면은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글쎄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지. 좋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계승하는 어떤 정치 단체가 생겨가지고 그 단체가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을 얻어낸다 그러면요. 그 또한 명예회복의 한 방법일 수도 있을 텐데 과연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저대로 계속해서 약간 은둔자 같은 그런 상태로 뭐 인생을 노후를 그렇게 이제 지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총선 앞두고 어느 시점에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지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특검의 전설. 제가 너무도 좋게 이제 이름을 붙여줬습니까? 박영수 감옥에 확정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